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러운 음모가 폭로됐다. 2. 반격 계획입니다. 3. 한국의 비밀병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전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 좋은 기술과 무기 및 국방력을 믿었는데 첨단 무기 전략이라도 막상 쐈을 때 불발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탐관오리들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푸틴도 깝치다 개박살난 게 핵심이죠. 무기를 저장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용 무기를 불특정 국민이 선택해서 수시로 검증할 수 있어요. 전쟁 난 후 실수가 없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립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저린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북한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이 연이어 등장하고 신형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0월 14일만 보더라도 새벽 중 평양 북쪽 순만 일대에서 동해로 사거리 700km, 고도 50km에 마하 6이나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비슷한 시기 10대의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 근처의 비행금지 구역으로 위협 비행을 개시했습니다. 또 새벽 1시 황해도에서 서해로 130여 발, 새벽 3시에 강원도에서 동해로 40여 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10월 8일에 각종 전투기 150대를 출격시키고 저수지에서 SLBM 발사를 테스트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속행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름과 부품이 없어 제대로 날리지 못하던 전투기를 갑자기 마음껏 날리는 북한의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편을 들어주는 북한에 남아도는 석유 제품을 제공하고 양안전쟁에서 한국이 대만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싶은 중국이 각종 무기와 물자를 북한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전력 격차라면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아 패할 일은 절대 없겠지만 연평도 같은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발생할 피해 규모가 크게 늘거나 유사시 북진 과정에서 겪게 될 피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군에서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여러 비대칭 전력에 맞상대할 수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강화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살할 수 있는 여러 첨단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을 도와 남침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급 무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무의 낙탄 사고, 군담급 무인기 전력화 지원 등 여러 논란과 더불어 국방 예산 삭감 소식에 우리 군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그래서 무능력해진 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군은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군을 가장 괴롭히는 무기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과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이 무기들은 발사 전 단계에서 사전 탐지가 어렵고 발사된 무기는 막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단거리 탄도탄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이용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며 이름만 방사포지 구경이 400부터 600m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급의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 수량이 많고 이동성이 우수해 발사 원점을 타격해도 100% 격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 무기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두 방향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와 공격입니다.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궁극의 미사일 방어체계, 캠들을 구축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이나 전면 침공을 가정해 사전에 정미사일을 완벽히 찾아내서 추적 섬멸하는 압도적인 정밀 타격 전력의 구축입니다.
먼저 캠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대공 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해 여러 겹으로 중첩된 강력한 방공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탄부터 초대형 발사체 같은 전술 미사일 TBM 수준의 발사체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램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단거리 탄도탄 SRBM을 요격하는 국산 1001, 1002와 미제 팩2, 팩3M세이로 구성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전력도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우주나 마찬가지인 고도 40부터 100km에서 마하 8.8 이상의 극초음속 타겟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300km나 되는 국산 장거리 탄도탄 체계 LSM과 주한미군의 사드로 구성된 장거리 종말 단계 요격 능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창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요격고도 500부터 1000km, 최대 사거리 900부터 2500km인 SM-3계열 미사일의 도입과 LSM 기반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SM-3급 요격 미사일과 KF-21 보라매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정미사일을 요격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ICBM 대응 전력이 바로 한국이 구축 중인 캠드의 핵심 요격 체계입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한국이 구축하는 요격 체계가 상당히 뛰어나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엄청난 체계를 보고 한국이 과연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겠냐고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한 데다 레이저 무기처럼 공상과학에서 나올 것 같은 무기들이 많아서 명백히 군에 배치됐거나 개발을 앞두고 있음에도 잘 믿지 못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불신과 달리 우리 군의 준비는 차근차근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현재 추진 중인 국군의 5차 신속 획득 사업입니다. 신속 획득 사업은 갑작스런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적대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인해 급격히 대두된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도입이 필요한 무기라면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량이라도 빠르게 도입해 사용해 본 뒤 효능이 우수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대규모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 5차 신속 획득 사업에서 육군이 기동형 레이저 대공무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열화상, 레이저를 탑재한 요적 차량으로 무인기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을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국군이 신속 획득 사업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레이저 무기를 이미 우리 방산기업에 양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국은 무려 2020년에 외국 국빈을 초청한 자리에서 20kW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시험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캠드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의 공격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막고만 있는다면 거대한 샌드백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한 적에게 곧바로 몇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자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여러 타격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반격 자산으로는 먼저 육군의 ME-70A1 MLRS가 발사하는 어택즈, 그리고 현무기가 있습니다. 또 공군은 외산 무기인 타우러스, 슬램2R과 국산 무기인 KGGB를 준비했고 해군은 해성3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천무 다연장 로켓의 구경을 400mm 크게 늘린 천무2와 KTS-SM 그리고 4부터 8톤의 초고질량 탄두를 탑재한 현무사, 현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령과 이를 축소한 버전인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산만 창호급 잠수함이 운용하는 현무사 4 SLBM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이 모든 무기체계가 10년 안에 배치되어 우리 국경에서 북한을 돕는 중 러의 군대를 견제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방어무기와 공격무기가 있어도 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감시정찰 자산 전력을 강화하는데요.
최근 우리 군은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국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대국의 모든 무기 체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우리 측의 타격 자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자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육군에서는 도수로 날릴 수 있는 소형 드론과 대대급은 정찰 드론의 배치와 동시에 사단급, 군단급 제대가 사용할 무인기의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단급 무인기 코스 구이, 산지 등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자 차세대 사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단급에서 사용하던 송골매 무인기 역시 MQ-1C 그레이 이글과 맞먹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또 공군에서는 신호정보뿐 아니라 염삼정보와 화염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신형 백두정 찰기의 개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상의 여러 설비를 관찰하는 대지상 조기 경보 통제기인 합동이동표 적감 시기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도움 없이 완벽한 국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통신, 항법, 정찰 위성을 독자 확보하는 425 사업, KPS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에 무기를 퍼주고 연료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지금처럼 착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적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너무 많은 일을 추진해서인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의 미사일 낙탄 사고와 군단급 무인기의 계속된 개발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본 많은 국민이 군이 또 비리를 저질렀다며 군을 성토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이런 비판적인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군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름뜨지 않으면 어떤 비리나 실책을 저지를지 알 수 없으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세는 우리 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차별적인 의심은 군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때 무조건 실패할 것이며 막대한 국고 손실이 된다던 KF-X 사업이 공동개발국이던 인리의 협잡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KF-X 사업이 중단돼서 KF-21이 나오지 않았다면 KF-21을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해 개발될 예정인 여러 무기체계의 개발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4대 핵심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 군의 실패를 무지성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비판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군의 모든 사업을 싸잡아 비난한다면 잘 진행되던 사업도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중 하나가 현재 한창 시험 중인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신형 추진 체계입니다. 현재 국군은 기동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여러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입한 무기들은 현대전에서 소음, 외연, 그리고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 엔진을 사용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완전 전기 추진이 대세가 되고 있는 미래 전장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한 끗이 모자라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미 배치된 K808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전기 추진으로 바꾸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를 장갑차에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기술로 미군에서도 인정한 지상형 무인 전투체계 UGV부터 보병 전투차와 전차까지 모든 기동 장비를 전기 추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낮은 배터리 효율과 수소의 충전과 운반의 어려움, 현지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성공할 만한 일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시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무기 체계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기의 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자원으로 북한과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군을 믿어주며 올바른 길로 가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뿐입니다.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 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9월 19일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 포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이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월 19일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 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 장산고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월 19일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 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 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 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해고산에 포함되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 전에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핵 폭탄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핵 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에 탑재해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 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5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5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5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5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5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5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5의 핵탄두들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들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5를 공개한 한국의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번엔 비로소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면 더 위협을 못하게 더 큰 무기를 만들어
북한이 도발을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자주 국방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더 이상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